한반도와 만주를 호령했던 강대한 고대 왕국 고구려. 기원전 37년 주몽이 세운 이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며 찬란한 문화를 뽐피웠습니다. 지금부터 고구려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봅니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떠나와 졸본 지역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고구려는 주변의 부여와 고조선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면서 세력을 확장했고, 이를 통해 탄탄한 국가 기반을 마련했죠. 이후 지속적인 정복 활동을 통해 인근의 옥저와 동해를 차례로 병합하며 더욱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농업과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으며, 이를 정복함으로써 고구려는 경제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전투에서 단련된 강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떠올랐죠. 태조대왕 시기, 고구려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을 통해 강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정복전쟁을 활발히 펼친 태조대왕은 주변의 여러 부족과 나라들을 제압하며 고구려의 국경을 넓혀 나갔습니다. 특히 동옥저와 북옥저를 병합하고 서쪽으로는 요동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죠. 또한 갈사국을 비롯한 여러 소국들을 복속시키며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했죠. 4세기 말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정복전쟁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며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 성장했죠. 그 중심에는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광개토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391년 불과 18세의 나이에 즉위하면서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강한 왕권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정복전쟁을 통해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며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즉위 직후 백제 정벌에 나서 한강 이북의 58개의 성과 700여 개의 마을을 점령했고 수도 위례성까지 공격하여 백제를 굴복시켰습니다. 이후 신라에 침공한 외를 격퇴하고 신라를 지원하면서 신라를 사실상 고구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거란과 숙신을 정벌하여 북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서쪽으로는 요동과 만주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군사적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데 바로 광개토대 왕릉비가 그 증거입니다. 그 뒤를 이은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펼쳤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정복 정책을 계승하며 고구려의 국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79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고구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지킨 군주였죠. 장수왕은 내부적으로 강한 왕권을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대규모 영토 확장을 추진하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며 한반도 중부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죠. 7세기에 접어들며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612년 을지문덕 장군의 지휘 아래 살수대첩에서 30만 수나라 군을 괴멸시키며 고구려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구려는 강력한 중국 왕조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며 동북아의 패자로서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7세기 중반 고구려는 또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 영계소문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영계소문은 642년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제거하고 그의 조카 보장왕을 즉위시킨 뒤 대망리지라는 직위를 신설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영계소문은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 국내 귀족 세력을 억누르고 철저한 대외 강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압박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여 백제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신라를 적극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유교 및 불교 중심의 사상을 견제하고 도교를 국교로 삼으며 사상적인 개혁도 단행했죠. 이 같은 영계소문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고구려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강경 정책은 결국 중국의 새로운 패권 국가 당나라와의 전면전으로 이어집니다.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립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고 이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645년 당태종은 십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군은 요동성, 백암성 등을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진격했고 고구려군은 강력한 저항을 펼쳤지만 일부 요충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은 안시성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당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최정예 군사를 동원했지만 양만춘 장군과 고구려군의 결사적인 항전에 부딪혀 쉽게 성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당군은 거대한 토산을 쌓아 성벽을 넘으려 했으나 고구려군이 이를 무너뜨리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당태종이 직접 지휘하며 3개월 이상 포위 공격을 감행했으나 끝내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당나라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당태종은 부상을 입은 채 요동에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군사적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전투였으며 이는 이후 당나라가 다시금 고구려를 정벌할 기회를 노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안시성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후 고구려는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계소문 사후 그의 세 아들 연남생, 연남권, 연남산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666년 연남생이 당나라로 망명하면서 고구려 내부의 균형이 깨졌고 이는 결국 668년 신라, 당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까지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661년 당고종은 요동에서 평양까지 대규모 원정을 감행했지만 고구려군의 결사적인 저항과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667년 당나라와 신라는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여 고구려를 향한 총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당군은 계필하력과 이세적을 앞세워 압록강을 건너 요동 지역을 차례로 점령했고 신라군도 남쪽에서 진군하며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이미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쇠약해진 고구려는 지속적인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668년 9월 결국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고 오랜 저항 끝에 보장왕은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은 당나라에 투항했고 많은 고구려 귀족과 백성들이 당나라로 끌려가거나 흩어졌습니다. 고구려는 705년간의 찬란한 역사를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구려는 비록 멸망했지만 그 문화는 깊이 남아있습니다. 온돌 남방, 거문고, 씨름 등 우리의 전통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후대 고려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죠. 고구려 멸망 후 일부 유민들은 당나라에 강제 이주되었고 일부는 신라에 흡수되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요동과 만주 지역에 남아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건모잠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으며 보장왕의 조카 안승도 신라로 망명하여 금마저 전라북도 익산에 보덕국을 세우며 부흥운동을 시도했죠. 하지만 당나라의 지속적인 탄압과 신라의 협력 부족으로 이들 부흥운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고구려 유민들은 만주와 요동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을 쏟게 됩니다. 698년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만주 동모산에서 당나라의 지배에 저항하여 발해를 건국합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법률과 제도를 계승하였으며 고구려의 유민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가였기에 당나라조차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정했습니다. 발해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고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918년 왕건이 새로운 왕조 고려를 세우며 다시 한번 고구려의 계승을 선언합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호를 고려라 정했으며 이 국호는 이후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 코리어라는 영어 국가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구려는 단순한 역사 속 왕조가 아닙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호령하며 강인한 기계와 찬란한 문화를 남긴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이죠. 그들이 쌓아올린 불굴의 정신과 개척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이야기였습니다.